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전방위 압수수색. 어제 검찰과 경찰이 같은 날 다른 혐의로 네. 국회를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건인데요. 하나는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또 다른 하나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건입니다. 네. 우선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최 의원 자택을 찾아 휴대전화 한 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 의원에 대해 왜 압수수색이 진행됐냐? 그러니까 경찰이 앞서 6일 전에 MBC 임모기자가 이제 열린공감 TV에 한 장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임모기자가 자료를 얻은 곳, 그러니까 임모기자에게 자료를 준 사람을 최강욱 의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MBC 기자에게 넘기고 MBC 기자가 그 유튜브 열린공감 TV 거기서 이제 또 퍼져나간 것으로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다. 네, 근데 최 의원은 그 보좌관이나 본인이나 MBC 기자에 대해서 모른다는 입장이에요. 그 MBC 기자 자체를 모른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거나 접촉한 적이 없다. 장관 개인의 문제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한 장관과 최 의원은 이제 과거에도 악연이 있었잖아요. 뭐 네. 채널 A 사건이나 뭐 법사에서 껌껌이 부딪히거나 했었는데 이런 악연 때문에 이제 과잉 수사를 하는 것이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건영 의원 등 이제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한동훈 장관만을 바라보는 충성 수사, 분풀이 수사는 당장 중단해야 된다 입장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장관도 이에 대해 바로 받아쳤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한 거 이번엔 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한데 이건 이제 돈봉투 의혹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 21명의 출입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러니까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주고받은 29명에 대한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거든요. 검찰은 이제 조사할 계획이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송 전 대표는 검찰에 뭐 항의하는 입장으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인 시위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경찰의 압수수색과 검찰의 압수수색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제 국회의 모습이었군요. 김준일 에디터. 예. 먼저 이제 국회 압수수색부터 얘기를 하면은 뭐 소위 얘기해서 돈봉투 수사 시즌 2 뭐 요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초반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을 중심으로 윤성관, 이성만 맞나요? 이성만, 윤관석 의원. 예, 죄송합니다. 이름이 맨날 좀 헷갈려요. 헷갈리셨어요. 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중심으로 이제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을 예. 중심으로 이제 이게 동선을 추적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출입 기록을 지금 확보했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재작년 4월 말, 2021년 4월 말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외통위원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무실이죠. 의원회관에 있는 사무실 근처에서 돈봉투가 300만 원씩 20개가 뿌려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에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의원도 있고 예. 뭐 의원실 관계자도 있고 이런 사람 29명 이 사람들 동선을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갔냐 안 갔냐 이걸 가지고 이제 꽤 맞추는 거죠. 녹취록하고 출입 기록하고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예. 네. 다만 거기 갔다고 해서 그러면 돈봉투를 받은 거냐 이게 이제 뭐 이제 알 수가 없는 쟁점이 거죠. 되겠죠, 그게. 그거는 이제 뭐 검찰이 만약에 여기 갔으니까 이거 돈봉투 받으러 간 거 아니야라고 뭐 소환하거나 기소하면은 굉장히 본인들은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뇌물 사건이 굉장히 수사가 어렵다라는 걸 또 어떻게 보면 방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수도권 7명, 호남 6명, 충청권 2명 등등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런 의원들이 지금 포함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직은 좀 미지수인데 뭐 다른 캠프, 상대 캠프 쪽으로도 수사가 나중에는 확대될 가능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도록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경쟁자가 뭐 홍영표 의원식 의원 쪽이었는데 그쪽에서도 돈봉투 뿌려진 거 아니냐. 뭐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최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터마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자료에. 그러니까 이게 인사청문 자료였잖아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 근데 원래 인사청문 자료라는 거는 파일로 줄 경우에는 막 국회의원들이 다른데 파일로 보내고 일파만파 퍼질 수 있으니까 국회 사무실에서 아예
종이로 프린트 해준다면서요? 예. 예, 종이로만 프린트를 해준다면서요? 복사를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가서 줄을 서 있어요. 복사를 예.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복사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이제 받아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파일로 유출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종이 형태로 아. 이게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근데 워터마크는 어떤 식으로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최광욱 의원실 복제 방지문이 워터마크가 거기에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광욱 의원실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예. 줬다. 뭐 이제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해서 그게 MBC 임 기자한테 가고 그게 열린공감TV 전직 열린공감TV인데 그쪽으로 가서 지금 이제 이게 뭐 이제 정보까지 김민석 강서 구의원까지 이제 예.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죠. 법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는 이제 인사청문위원은 절대 이거를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관행적으로 이게 취재진하고 많이 이제 공유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취재 목적,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까지는 관행적으로 뭐 제공하고 보고 이렇게 기사 쓰고 이렇게는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넘어서 갔다. 여기가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제 또 소위 말해서 이제 고소권 무마하려는 딜로 이제 이게 사용되면서 이제, 예. 이제 크게 커진 건데 이게 예. 나중에 이제 사실로 확인될지 여부도 뭐 아직은 모르지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쟁점들이 이제 뭐 상당히 논쟁들이 이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 MBC 임 기자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열린공감TV에 넘긴 것을 이거를 취재 목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 그렇죠. 사이에서는 야, 이러면 기자들끼리 이제 자료도 공유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압수수색 벌어진 이야기는 뭐 오늘 인터뷰를 좀 더 풀어보기로 하고 그다음 이슈로 갑니다. 네, 민주당 9시간 만에 사퇴. 어제 뭐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였죠. 네. 뉴스쇼가 끝나고 나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지명이 발표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뉴스쇼에서는 지금 임명과 사퇴 소식을 한 번에 전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셈이에요. 네, 그러니까 9시간 만에 사퇴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고위가 보통 9시에 열려요. 그러니까 네. 9시 그때 이제 명예이사장, 그러니까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선임을 했는데 저녁 7시에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9시간 만에 뭐 선임과 사의가 다 한 번에 이뤄진 건데요. 예. 이 이사장이 이제 민주당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좀 부담이다 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이 이사장 혁신위원장 내정 발표되자마자 논란이었던 거는 친명 인사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사장은 사실은 GT계, 그러니까 이른바 김근태계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이 대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2019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명계 인사가 제대로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논란이었는데 처음 논란은 이제 그거였는데 맞습니다. 이 검증을 뭐 언론이며 각종 이제 인사들이 하다 보니 엉뚱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두 시간 사이에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현충일인데 공교롭게 네. 어제가 현충일 전날에 과거에 천안함 자폭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나 아니면 코로나19가 미국발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러시아를 두둔하는 등 좀 반미 성향이 좀 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안팎에서는 비난이 정말 거세게 일었는데 뭐 이준석 전 대표는 김어준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해라. 차라리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자폭위원장이다.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자폭위원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당 밖은 그렇다 치고 당 내에서도 홍영표 의원이나 뭐 이상민 의원이나 김철민 의원들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 철회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사의까지 이뤄진 겁니다. 김준일 에디터 이게 다른 네. 게 아니라 특히 천안함이 자폭을 한 거다. 저는 그 천안함 사고 당시에 참 여러 가지 설설설이 나왔지만 자폭설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예. 자폭설을 이분이 그 당시 주장한 것도 아니고 최근까지도 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2월에 부분이 오늘 좀 현충일 앞두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이제 뭐 교체를 한 네. 거죠. 그래서 여러 현충일에 앞두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이제 고려가 됐을 테고, 그러니까 왜 이래경이었냐를 좀 보면은 서울대 73학번이에요. 금속공학과 73학번이고 운동하다가 잘렸다가 5년 만에 이제 복학을 합니다. 학생운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20여 년간 기업가였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김근태 민청년 1983년에 해진 민청년의 초대 상임위원이었고 그 이후에 김건태 후원회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상당히 큰 뭐 맏형 같은 큰형 같은 약간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이 그러면 왜 택했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운동권 출신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이 운동권의 이제 주류들하고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택했다라는 건데 이래경이 이재명한테도 별로 비우호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우호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예.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를 이분이 제안했을 정도면은 뭐 아주 우호적인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이를테면 뭐 엄청나게 친명계다 뭐 공개적으로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예. 이를테면은 뭐 검찰의 탄압에 좀 전체적으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정도 기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혁신위원장이 와서 뭐 이재명 대표부터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우려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GT계라고 불리는 김근태계하고의 어떤 뭐 이런 접점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했는데 이런 뭐 SNS 논란을 떠나가지고 너무 올드보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가져왔던 그런 세계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쇄신이 되겠냐 그러니까 뭔가 좀 젊은 사람 꼭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젊은 게 아니라 이 세계관 자체가 민주당이 낡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답습하는 인사라서 그게 이제 초반에는 문제가 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태임 기자. 네. 근데 이 와중에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도 지금 후폭풍이 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래경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현충의 선물 잘 받았다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천안함 함장이. 네, 그러자 이제 건 대변인이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발언이 더 논란이 된 거예요. 건 수석이 이후에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민주당 당직 인사와 관련해 천안함 유족이나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한 지적은 사실상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왜 이런 인물을 세웠느냐에 대한 좀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을 제대로 안 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실제 민주당에서는 좀 실수를 인정하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래경 이사장 SNS 글을 안 본 건 아닌데 이 이사장이 좀 글을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까 그 2월에 쓴 글까지는 이제 꼼꼼히 못 봤고, 그래서 건 대변인도 이에 대해서 이제 공직과 달리 정당에서는 검증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충분히 검증할 절차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이사장 그 내정과 관련해서 의원들 사이에 공감이 없었다. 그래서 전날 최고위에 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면서 이재명 대표 이제 리더십 또 이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칠수 대변인 이제 발언이 나온 맥락은 아까 천안함 함장 이야기하시면서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 그 얘기만 하셨는데, 그러니까 함장이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 하면서 이래경 위원장은 이제 해촉을 해야 된다. 주문을 하고 만약 해촉하지 않으면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찾아가겠다. 오늘 현충일에 찾아뵙겠다. 같이 찾아가겠다. 이렇게 경고를 그랬더니 했죠. 이제 권칠승 대변인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사퇴를 했습니다만 권칠승 대변인 발언도 조금 더 갈 것 같아 여진이 좀 느껴지죠. 뭐 약간 민주당 진영 쪽에 약간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안함 자체가 좀 조작됐다라는 거고,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데 국가 공식 기록은 이제 아직도 부인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조금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인터뷰로 좀 더 풀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이슈 갑니다. 네, 우크라이나 반격 대 가짜 뉴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공세를 폈다. 네. 뭐 진격했다. 근데 좀 다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제 오전까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제가 속보를 어제 전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대규모 공세는 사실이 아니다. 대반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예고했던 대반격 인재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주 그리고 크림반도 등의 군사작전을 개시한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앞서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대반격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이게 믿는다 했기 때문에 네. 이번 군사작전이 더욱 관심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여름이 적기라는 예상이 계속 나왔었어요. 네. 봄 같은 경우는 땅이 녹으면서 진흙판에 전차가 다니기 어렵다. 근데 여름에 땅이 굳으면서 이제 좀 괜찮다. 그리고 지금 서방에 요청했던 무기들이 도착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대반격을 뒷받침하는 건데 지금 서로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하는 거는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좀 판세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은 계속 좀 엇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요, 김준일 에디터. 네. 어제 속보를 전하는데 속보가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 성공했다. 이런 외신 하나 하고 타격은 했는데 실패했다. 실패했다는 어딘가 봤더니 러시아 통신이더라고요. 네. 러시아 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본토까지 가긴 갔는데 아주 확실하게 뭐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긴 하고. 그러니까 요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게 제이크 설리반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CNN 인터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많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밀어낸 다음에 평화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그래서 협상 내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건데 이거의 전략의 핵심은 나토나 미국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나토에서 훈련받은 우크라이나 뭐 부대들을 직접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몇 개월간 훈련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47 독립기계화 여단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네. 몇 달 동안 훈련받고 지금 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유튜브 댓글쇼로 더 이어가기로 하고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